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항상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봐오곤 했는데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재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여자이고 이미 결혼을 한 번 하고 돌아온 돌싱이랍니다. 처음에는 어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인생 공부한 셈 치려고 해요.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었고, 제 어린 눈으로 선택한 남자도 최악이었던 거죠. 이런저런 경험으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저는 오늘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다른 또래들보다 제 인생이 더 잘 흘러가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필요한 건 모두 옆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도 다 졸업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사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어떤 바람이 분 건지 고시 공부에 갑작스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정해져 있는 탄탄대로로 걷고 싶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만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다른 학생들처럼 저는 항상 등 떠밀려 공부를 해왔고 등 떠밀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께 일단 공부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직 20대 초반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여행을 몇 년 동안 다니거나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도 인생은 길고 저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은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언제 돌아와도 환영이니 경험하고 싶은 건 모두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태껏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제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오다가 저는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보기로 합니다. 해외여행은 종종 나갔지만 외국에서 부모님 없이 오래 생활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립심도 기를 수 있겠다 싶었죠. 워킹 홀리데이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있었기에 저에게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후 제 돈을 모아서 나가보기로 했어요. 20살 때 모아뒀던 알바비는 모두 노느라 다 써버렸으니 이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는 경력에 있었던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저는 유독 저에게 잘해주는 한 남자 알바생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인 남자였고 새벽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이었죠. 외모도 제 이상형과 똑같았고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알바생 오빠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던지 항상 일 끝난 저를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곤 했죠. 유나야, 너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너를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 일할 때도 자꾸 너가 걱정되고 눈길이 자꾸 가. 혹시 너가 마음이 있다면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아직 우리 어리지만 난 진지하게 잘 만나보고 싶어. 좋은 짝을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렇게 알바생 오빠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해줬고 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서로 좋지 않은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외국을 나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애 때 잘 못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해줬고 예뻐해줬어요. 예쁘지도 않고 평범했던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줬던 남자였죠.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 불안할 정도였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와 만나던 남자친구는 공부가 너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금방 합격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유나야, 우리 아직 너무 어린 것도 알고 서로 준비한 게 많이 없는 것도 아는데 혹시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면 어떨까? 너 같은 여자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 되게 갑작스럽긴 한데 오래 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도 아직 시험 친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 나만 믿어.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미리 결혼하고 아이는 나중에 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우선 잘 생각해 볼게.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남자친구는 평소 장난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 20대 초 중반이라 당황스러워 생각해 본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고 저도 좋은 인연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계획을 바꿔서 제 대학 전공을 살린 일반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 있다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공부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받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무직인 것을 걱정하셨지만 만나보시고는 좋은 친구라며 허락을 해주셨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쁘시다면서 응원해 주셨고 저희는 반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따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엄마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유나야, 혹시 집은 우리가 하는 건 어떻니?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너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도 넉넉히 있기도 하고 굳이 사랑하는 사이에 재고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정말이야? 그렇게까진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게 되었고 저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무 반대 없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게 더 불안할 정도였달까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저희는 주변 친구들의 관심사였고 자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된 거냐, 아기가 생겨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했고요. 제 친구들은 아직 가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자친구 주변 친구들 중에는 사업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았고 저희 나이에 사업을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라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오빠 친구들 중에 유독 사업하는 오빠들이 많은 것 같네? 사업장 있는 친구들도 많고 나중에 오빠도 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못해. 사업은 무슨 사업? 그럴 자본도 없고 남자들 로망이 사업이라지만 난 제외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내 길이라며 선을 그었고 시간이 흐르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어요. 인터넷을 보니 한 달 만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오산이었고 저희는 서툴지만 꼼꼼히 알아보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동안 남편도 공무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맞아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혼을 진행하면서 고시 공부를 한다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남편이 준비한 건 알고 있어서 위로를 열심히 해주었죠. 아구, 오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쉬워?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보러 다닌 곳이 몇 군데고 얼마나 바빴어. 남들은 집중해서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빠가 조금 욕심부린 것도 있겠지. 맞아, 너 말이.
남들은 잠까지 아껴가면서 공부하는데 너랑 드레스 보러 다니고 어른들 인사드리고 다니고 말이 안 됐지. 그래서 나 한 번 더 해보려고. 어? 공부를 1년 더 하겠다고? 응, 아깝잖아. 분명히 이번엔 붙을 것 같았는데 붙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 이제 가정도 생겼으니 나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1년만 좀 고생해줘. 내가 돈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실 저는 남편이 고시에서 떨어지면 다른 일반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당장 가정이 생겨버렸고 책임져야 할 와이프가 생겼는데 고시 공부를 1년 더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죠. 저도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하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있었고 원하던 일이 있었으니 후회 없이 1년 더 해보라고 저는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더 아껴 쓰고 절약하기로 했고요. 사실 다시 공부하게 된 2년차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책상에 저희 사진도 붙여놓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매일 일기로 쓰는 것 같았고요. 친구들이랑 일절 연락도 없이 집에서 제가 회사 간 사이에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이번에 꼭 되기를 저도 기도하며 시간이 흘러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잠도 줄여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던 남편이 하루는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친구와 잠깐 얘기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실수였던지 남편은 물꼬가 트인 듯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 보며 말을 건넸을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 근데 혹시 오늘은 공부 안 하는 거야? 요새 조금 잠도 많이 자고 예전보다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나야, 나 공부 안 해도 돼. 지금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더라고. 주변 애들 얘기 들어보고 다니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헛바람이 들었어? 헛바람이라니.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회사 안에만 있으니까 너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친구들처럼 굵직하게 이 세상에 이름이라도 날려야지. 안 그래? 오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시험에 집중해. 지금 일주일은 날려먹었어. 가정 생겼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나랑 약속해. 쓸데없이 일 벌리지 않겠다고.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는지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정말 헛바람이 들어버렸고 친구들하고 계속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라면 큰일을 하겠다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곤 했죠.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말라고 저도 큰 소리를 쳤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저는 회사를 나가야 해서 남편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소리만 계속하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없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는 겁니다. 10통을 했을까, 20통을 했을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주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요. 마누라, 우리 마누라.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아주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술은 또 어디서 마셨어? 돈은 또 어디서 나고? 우리 마누라 내가 고생 절대 안 시킬 거야. 절대. 앞으로는 단탄대로야 아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아우, 술 냄새. 내가 진짜 미친다. 미치겠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을 눕힌 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답답해서 화병이 걸릴 것만 같았고 저는 그렇게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아, 유나야, 왜 앉아있어? 앉았어? 아우, 머리야. 아우, 미안. 아,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책임지겠다며. 더 잘하겠다며. 근데 지금 너 모습을 봐.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뭐? 마누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지금 널 보는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돈 벌어오라 그랬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유나야, 내가 미안해. 근데 곧 큰 돈 벌 수 있어. 나만 믿어, 어? 딱 한 달만 기다려. 딱 한 달만. 너 어디 배 타러 가니? 무슨 한 달 만에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올 건데? 나 요새 밤에 알바 찾는 거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봐.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 나오지. 너 왜 그렇게 뱉은 말을 못 지키니? 오빠만 믿고 딱 기다리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박차고 나왔고 눈물을 삼키며 회사로 향했어요.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정말 애증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파 항상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체력이 바닥이 나버렸죠. 당장 생계에 여유가 있어야 했기에 저는 친한 언니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최대한 아껴 쓰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남편이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야? 또 무슨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해. 나 집 날렸어, 유나야. 다 어떡해. 무슨 집? 우리 집? 너 우리 집으로 뭐 했어? 친구가 투자하래서 담보로 잡고 투자했는데 내 친구가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믿으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자식인데. 뭐? 너 그러라고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준 줄 알아? 사업 투자? 아, 진짜 미치겠다.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대체 왜 그러냐고.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잘해보려다가 큰돈 벌 수 있다길래 정말 미안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 신고는 했어? 어, 이미 했는데 아마 못 잡을 것 같대. 주변 사람들 말로는 동남아로 이미 넘어갔다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건지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은 친정에서 해주신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날렸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명의라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금융권으로 일을 벌였나 보더라고요. 정말 암담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남편의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졌죠. 말 그대로 날린 거예요.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말죠. 남편은 계속해서 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혼은 둘째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부모님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한심하다고. 혀를 차시는 엄마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어리니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다라는 아빠로 의견은 갈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날려버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급한 불부터 끄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이 더 컸죠.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엄마 아빠는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셨고 남편도 엉엉 울며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빌곤 했죠. 어찌나 진심을 다해 울면서 비는지 저희 엄마 아빠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에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원할 사이가 아니라는 건 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업에 눈 돌리지 않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을 했기에 처가에 들어오고서는 계속 취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잔소리할 힘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번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술술 정신 못 차리고는 친구들을 또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됐죠. 너 또 친구들 만나고 다녀? 왜? 또 어디에 투자하래? 큰돈 만지게 해주겠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돈 많이 잃었고 하니까 속상해서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지. 면접도 보고 있잖아. 왜 그래? 엄마 아빠 보는 눈도 있잖아. 조용히 집에서 취업 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돼? 내가 오빠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눈치 보고 다니느라 힘들어. 처가살이 하는 내 몸 모르지? 누가 처가살이 하라고 등 떠밀었어?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게 된 거잖아. 또 그런다 또. 그만하자. 말만 길어지니까. 용돈이나 더 줘. 요새 취업 알아봐주고 하는 곳에 돈 내고 해야 되더라.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데 무슨 용돈이야, 용돈은? 저번에도 필요하다 해서 챙겨줬잖아. 안 돼. 그 후로 남편은 빈정이 상한 건지 완전히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마냥 예뻐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남편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칼은 아무 때나 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칼을 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몰랐나 봐요. 다만 저는 친정에 너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고 부모님께서 저희 때문에 돈을 이래저래 너무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빈정상한 티를 내는 남편도 얄미웠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먹고 재워주기도 짜증났던 게 사실이었어요. 오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자. 아니, 갑자기 왜? 장인 장모님이 우리 상황 다 이해해주고 계신 거 아니었어? 그것도 정도껏이지. 지금 몇 달째야?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드리자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른 행세하려면 어른으로서 책임도 져야지. 오빠도 뒤로 모아둔 돈 있거나 시댁에서 받은 돈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자. 아니, 내가 왜? 혹시 부모님이 돈 달래?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 웃긴다. 사실 우리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고 급한 불은 이미 껐으니 너 돈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잖아. 나도 조금 알바는 하고 있으니 생계 유지는 되고 적적하실까봐 같이 살아드리고 있는 건데 참 할 말 없게 만드시네. 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쳤어? 누가 손해를 봐 지금? 너가 점심을 하기를 해 저녁을 하기를 해? 취업 준비 한답시고 방 안에서 탱자탱자 노는 거 챙겨주고 청소해주시는 게 누군데?
나 엄마 아빠 보면 눈물부터 나와 요새. 너무 죄송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셨길래 아직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사위 뒷바라지까지 하셔야 하는지 정말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적하실까 봐? 너 정말 말을 함부로 한다. 네가 집 팔아먹어서 온 건데 뭔 개소리야. 우리 부부로서는 이제 끝났어. 생활비 내놔. 아님 나가던지. 너 그거 진심이야? 부부로서 끝이라는 게 뭔 소리야? 무슨 의미야? 너 내가 돈 날렸다고 무시하는 거지? 어? 핵심 파악이 죽어도 안 되는구나. 너 돈 날렸을 때 남자는 한번 크게 잃을 수도 있다고 감싸주던 거 우리 아빠야. 그 말을 잘 생각해봤던 건 나고. 근데 뭐? 억지로 살아주는 척 하기는 갈 데도 없으면서. 생활비 드리자는 저의 말에 남편이 했던 저 말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돈을 날려서 얹혀 사는 거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인지 적적하시니 같이 살아드리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죠. 저는 전날 이후로 완전히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건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니네 부모님이 웃긴다는 말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부모님께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맘대로 하라며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린 나이에 돌싱이 될 제 모습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저에 대한 안쓰러움까지 많은 감정들이 오갔겠죠. 그렇게 폭풍전야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가씨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챙겨주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조금 당황스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라 놀라셨죠? 아, 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저 사는 게 바쁘다고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고 만나 뵙고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시간 되세요? 잠깐이면 돼요. 네, 제가 아가씨 집 주변으로 갈게요. 내일 점심쯤 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내일 봬요. 갑자기 아가씨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냈고 저는 느낌상 제 남편 이야기했거니 싶었어요. 남편이 시댁에도 돈을 빌렸나 아가씨한테 돈을 빌린 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 아가씨를 만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제 인생에 대해 한탄을 했는데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졌달까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저는 카페에서 긴장한 상태로 아가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갑자기 어쩐 일로? 사실 저 결혼하신다 할 때도 따로 제 의견 말씀드린 것도 없고 결혼 생활 중에도 제가 숫기가 없어서 많이 말씀도 못 나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어색하시고 제가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마음은 저를 환영해주고 계셨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이야기 들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제 양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빠가 투자했던 거 엄마 아빠가 부추겼던 거예요. 그 투자했던 친구는 옛날부터 알던 친구라서 부모님까지 다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 말을 듣고 오빠한테 투자라고 말했고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집담보로 투자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날리고는 오빠가 힘들어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처가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쥐들이 어떻게 하겠냐면서요. 저는 옆에서 왜 잘못은 우리가 하고 사돈 집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고요. 아니, 시부모님도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놈 잡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다 알고 계셨어요. 물론 돈을 잃은 건 모르셨겠지요. 근데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또 오빠가
뒤로 용돈 주고 있었던 것도 아세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새언니한테 받은 용돈에서 계속 뺏어 넘긴 것 같아요. 새언니 집에도 용돈 드리나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부모 챙기는 건 좋은데 그걸 왜 남의 돈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가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사실 이혼 생각해요. 변호사도 다 알아보고 있었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술서처럼 상황을 글이라도 한번 적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새언니가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투자는 시부모님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이었고, 오히려 담보로 투자를 하라고 부추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그냥 처가 가서 얹혀 살면 되지 않냐고 뻔뻔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뒤로 계속 시댁에 용돈을 드렸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라고 했으면서 제 돈으로 뒤로 시댁에 용돈까지 드렸다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가씨의 도움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시댁에 방문하기로 하죠. 변호사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도와주시기 위해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물론 녹음기는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우리 요나가 어쩐 일이냐. 말도 없이.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취업하느라고 끙끙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안 되는지. 어머님, 아버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오빠 투자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끼리도 친하시다면서요. 그리고 돈 없다고 하니까 처가에서 준 집 담보로 해서 투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 날리니까 처가 들어가서 살라고.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걔 투자하고 한 걸 어떻게 하냐? 어디 와서 생사람을 잡니? 그리고 남편한테 뒤로 용돈 받으셨죠? 그거 저하고 제 부모님 돈이에요. 돈 다 주세요. 집 돈 날려도 안쓰러워서 이리 챙겨주고 저리 챙겨줬더니만 뭐요? 쥐들이 어떻게 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용돈?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들이 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줄 잘 서시라고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족끼리 얘기한 것도 다 알죠? 제 남편이 술술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라고요. 남편이 말했다고 하는 그 순간 시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당황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겠죠. 무덤까지 갈 비밀이 어디 있나요? 입 밖에 이야기가 나온 이상 이 세상의 비밀은 없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눈빛을 저는 다 보았고 저는 이때다 싶어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말씀하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자식이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그렇게 당하고 오면 좋겠어요? 그, 그래. 맞다. 용돈 받았다. 근데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니? 난 너 부모 아니니? 나도 너 가족이다. 그리고 결혼하면 나도 너 부모가 되는 건데 용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문제가 돼? 아주 눈 사납게 뜨고 어린 것이 따지는 것 봐라. 그럼 어린애 돈은 왜 받으세요, 어머니? 대들면 어린 거고 돈 줄 땐 뭐 어른이에요? 딱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이것도 다 녹음됐어요. 뭐? 이 아주 요망한 이 기집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잠깐 올라와 주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변호사분은 올라오셨고 법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녹음한 것을 들어보신 후 법정에서 유리하게 증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뒤에서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당황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전화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너 왜 거짓말을 쳐?
아들이 말한 적 없다잖아. 증거가 어딨어?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백하셨잖아요. 용돈 받았다고. 그게 증거죠. 그리고 그만 소리 지르시고 언성 낮추세요. 계속 그렇게 한 번 반성도 없이 해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시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은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당황스러워서 화낸 거 미안하다. 너무 놀라고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너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같구나. 넓은 아량으로 우리 좀 이해해다오. 아직 젊지 않니? 베풀면 베풀수록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다. 우리 아들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용돈 받고 집 날린 거 내 탓이니 용서 좀 해다오.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하셨네요. 근데 어쩌죠? 이미 다 끝난 얘기 같은데? 빈털터리인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미안하다고 비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이미 시부모님과 전화하여 상황은 파악이 되었을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얘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을 정말 만만하게 봤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부모님이 어디 가 계신지 없으셨고 남편만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딸 시집 잘못 보낸 죄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유나야, 얘기 들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됐고 이혼하자. 나 이혼 얘기 싫어서 주변 눈치도 보이고 그냥 어찌저찌 이해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랑 사는 게 더 창피하다. 주변에서 너 이런 놈인 거 아니? 모르면 내가 대신 다 말해주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네 집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봤으면 돈 다 잃고서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처가에 가서 살으래. 그리고 너 뒤로 용돈도 다 뺏어 줬더라. 우리 부모님한테는 적적하실 텐데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며. 최악이다 너. 너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얘기로 풀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너 그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내가 돈 날렸을 때도 받아주고 보듬어 줬잖아. 그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제일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는 거 알지? 나 몰래 대출받고 했으니 재산분할 소송으로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있고 지금 그냥 집에서 나가줄래? 우리 집이고 계속 너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정말이야? 진심이야, 유나야? 우리 추억도 많잖아. 한 번만 잘 생각해줘. 제발, 제발. 왜 이래? 승소해. 이겨 너도. 그럼 되잖아. 나가 빨리. 꺼지라고. 남편은 그렇게 그날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갔고 저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분께 자문받은 다양한 증거들과 함께 귀책 사유는 100% 남편이 되어 저는 당연히 승소를 했고 남편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참 무서웠어요. 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승소할 걸 알고 있었고 빨리 내쫓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거든요. 그 뒤로 몇 번씩 시부모님과 남편은 연락이 와서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 저는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차단을 했었고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빌었지만 저희 아빠가 크게 화를 내시고 내쫓으니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일을 대체 왜 했는지. 사실 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지만 아기를 안 가진 것에 정말 감사하려고 합니다. 최악은 면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다고 하니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글로 차분히 적어보니 그 남자하고 산 시간이 정말 아깝네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철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을 얻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해요. 아직 젊으니 저에게 좋은 기회는 많을 거고 좋은 짝은 나타날 거니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